세계 최고의 방송으로 알려진 역전의 용사들 8시 10분에 저희가 만나 왔는데 오늘 8시에 상당히 중요한 또 방송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보수계의 사실 대표적인 스피커죠. 정규재 위원과 채널A에서 인터뷰를 갖습니다. 보수 외연 확장을 선포하고 그야말로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과연 물론 정규재 위원이 최근 들어서 탄핵 정국에서 비교적 합리적인 발언으로 주목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어떤 발언을 하게 될지 그리고 또 임박한 헌재 결정을 두고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지 상당히 주목이 되기 때문에 저희 역전의 용사들 오늘 살짝 앞당겨서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제가 MC냐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특종 교수 신용한 교수가 지금 또 특종하고 오느라고 지금 주차 중이라서 제가 일단 오프닝 멘트 하고 있고요. 인사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매번 방송할 때마다 요번 때문에 출연료를 받아야 되나 강의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을 하게 만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김갑수 문화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말씀 하시죠. 뭔 소리를 그렇게 하는지. 우리 막 시간도 땡겼다 느렸다가 길게 됐다. 이게 왜 그러냐면 상황이 너무나 가변적이에요. 상황 대응을 하느라 그런 거니까 시청자분들도 좀 양해를 해주시고 특히나 이재명 대표의 그때그때 발언에 의해서 많은 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길 쫓고 세우고 8시부터의 그 인터뷰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우리 얘기 좀 듣고요. 네네. 저희 얘기도 오늘 들으실만 하실 겁니다. 나름대로 지금 취재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자, 이어서 요즘 더 그 존재감이 현장 속에서 입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 윤재광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역전의 용사들은 오늘 첫 출연입니다. 네네. 왜 저를 여기에 부르셨는지 참 많이 당혹스러운데요. 두 분의 이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잘 해보겠습니다. 배우는 자세로 하겠습니다. 조국 대표님 이후에 네. 조국혁신당의 외모를 담당하고 전혀 그렇지 않고요. 얘기가 실무를 직권하니까 자신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촌철살인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말씀드리는 가운데 오늘 공연의 조용필 스타는 마지막에 나타난다. 우리 신용환 교수님 입장하셨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신용환입니다. 긴급 생방송답게 긴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지하철 타고 오는데도 이렇게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찌라시의 홍수 속에서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헷갈리셨을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받을 때마다 정말 이 수많은 찌라시가 이게 진짠가 마지막에는 헌재 공지모 비슷한 게 나왔는데도 이게 진짠가 막 못 믿어. 못 믿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우선 아마 이렇게 많은 찌라시가 난무하게 된 그 가장 첫 번째 원인이 언제 하는 거냐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고발 뉴스 제가 4시부터 시작하는 거 보니까 14일. 그러면 여전히 14일 유효하냐? 이것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 정황을 가지고 한계 상황들을 가지고 일단 대충 모양을 잡아놓고 드러난 것들 취재된 내용들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윤곽을 만들고 그 다음에 헌재 주변 관계자들 인터뷰를 가지고 14일로 사실상 확정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고요. 14일이 만약에 아니더라도 18일까지는 안 간다. 17일 기회 한 번 더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해왔고 오늘 방송에서는 막판 저희가 출처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은 수사 정보기관이라고까지만 말씀드리고 관계자로부터 14일 이라는 얘기를 듣고 일단 14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뭐 출처를 밝히지 못하지만 분명히 수사기관 비슷한 내용으로 듣고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세요, 김 선생? 그러니까 신용환 선생이 그랬잖아요. 찌라시의 홍수였다고. 네네. 찌라시를 요즘은 이제 밭글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밭글도 여러 등급이 있다는데 어디 그 언론사 편집국장 출신으로 가까운 친구가 이제 이렇게 링크를 걸어줘서 예전에 좀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럼 재밌죠. 그리고 어디 가서 얘기할 거리가 많아. 네. 신기한 얘기지. 예, 예. 아, 이랬대더라. 김건희가 출마한대. 뭐 이런 거. 사람들이 깜짝 놀랄 얘기거리. 예. 근데 어느 날 그걸 다 끊어버렸어요.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무슨 시사평론가가 저는 일단 처음부터 아니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거든요. 정치 언저리 있어 보지도 않고 네. 그냥 외곽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흐름에 비통함을 느껴서 의견을 보낸다 하는 건데 그 숱한 정보의 숲속에 끼어 들어가니까 뭐가 뭔지 모르게끔 멍해지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네. 하여튼 그런 상황 속에 저가 있는데 지금 탄핵이 언제 이제 심판이 언제 내려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전망을 제가 본 결과는 이래요. 네. 모든 찌라시 모든 밖글은 가짜다. 네. 아무도 알 수 없는 채로 네, 뭐 14일에 이루어진다, 17일에 이루어진다, 뭐 8대 0이 될 것이다. 네. 그 수많은 얘기에 논거가 다 그냥 어디선가 생산해서 뿌려진 얘기지 네. 헌재 신부에 들어가서 네. 그들 중에 누구에게서 정보를 통해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다 해서 무슨 뭐 불행한 일이 벌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다 그 희망적 사고에 의한 얘기들이 많아서 지금 그 마음의 대비 태세를 강하게 갖는 게 더 중요하겠구나. 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하 원미경님께서 헌법재판소 찌라시 믿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아요. 이게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조국 혁신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지금 취재가 되거나 들려온 얘기 좀 확인이 가능한 들려온 얘기들을 좀 종합해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두 번의 이 탄핵 사례에서는 2, 3일 전에 최종 선고기를 고지를 했었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보다 더 짧은 시간을 주고 싶어 한다, 헌재가. 왜냐하면 워낙 이 지금 양측에 이 갈등이 격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주면 줄수록 이 많은 갈등들이 사실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고기를 언제 하겠다라고 하는 공지와 실제 선고가 매우 짧은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네. 예. 그런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 상식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 과거 전례를 보면 만약에 금요일 날 하려고 했으면 이미 오늘 수요일에 다 고지가 나가고 네. 최소한 뭐 어제도 나가고 뭐 이렇게 했어야겠죠. 근데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주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신 분이 계십니다만은 이번은 상황이 전례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 네. 그래서 금요일 날 가능성을 닫아놓을 수가 없다. 네. 예. 근데 거기에 보태서 선거의 고지 자체를 안 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하라는 법칙이 있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번 금요일 날 헌재에서 딱 개정을 하면서 TV 방송국에서 중계하십시오 하고 그냥 바로 선고를 하겠습니다. 이래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3일 날 지금 예고돼 있는 거 하고 그 뒤에도 그냥 할 수 있다. 이것까지 이제 지금 예, 그 생각이 가능성은 나오고 있죠. 있다는 거죠. 그 찌라시 그러니까 이틀 연속 안 한다라고 하는 이 밖글 형태로 돌았던 이 찌라시도 네. 공보관에 확인한 결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네네. 해서 그 역시도 지금 선관위 발로 나와 있는 지금 찌라시도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그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헌재가 월요일 날 아주 중요한 언론 공지를 했어요. 네. 다들 그 주목을 안 하셨는데 제가 이제 어제 제 페북에 그것에 대한 이 해설을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설을 담아가지고 글을 하나 올렸었는데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선고 기일을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고 그 통지를 받았다라고 하는 수신 확인이 된 이후에 네. 언론에 공지를 하겠다.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이냐면 분명히 당사자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모두가 다 해당하죠. 이분들에게 통지를 해줬는데 당연히 국회 측은 그 통지를 받으면 받았다고 분명히 얘기할 텐데
윤석열 측은 안 할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과정이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언론 통해서 처음 알게 됐다. 당사자인 나는 통지를 안 해줬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또 절차상의 시비를 걸 가능성이 있어서 네. 분명하게 그 절차에 대해서 헌재가 공지문을 보냈어요. 언론에. 근데 언론이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준 게 아니고 헌재가 자발적으로 이 공지문을 띄웠거든요. 네. 그러면 헌재가 지금 뭐 저기 아주 한가한 상황이어서 그렇게 보낸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특수한 목적이 분명히 있고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을 텐데 이 절차가 선고 기일이 결정되기까지 당사자의 수신 확인이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근데 그 수신 확인의 절차 거치는 과정 속에서 윤석열과 그 변호사들이 선고 기일을 늦추기 위해서 다양한 짓을 할 수 있다. 네. 그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해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언지를 준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관련해서 네. 또 돌았던 찌라시가 상당한 유력 정치인으로부터 시작된 찌라시였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래서 통지문을 받고 수신을 거부해서 지난번에 체포영장 네. 발부할 때 그랬잖아요. 아니 처음에 헌재의 탄핵별로 탄핵 심판이 개시될 때 수치 거부를 계속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계속 개시를 못하고 시작부터 그랬으니까. 예 시작하고 간주 조항해서 네. 결정해서 그냥 간주해버린 거죠. 끝까지 거부하긴 했죠. 그렇죠. 네. 근데 그 기간만큼은 선고 기일이 늦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각종의 이 방해 공작을 해서 탄핵 심판의 결과를 뒤집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 그 점에 같은 대해서 경우는 그렇다면은 사실 청구인이나 피청구인 측에 공익이 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네. PD님 제가 보낸 거 한번 띄워줘 보시죠. 어떤 내용인지 아마 시청자들 궁금할 수 있는데요. 네. 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중요 사건 선고 기일은 당사자의 절차 보장 및 언론사 형평성을 고려하여 당사자 기일 통지 및 수신 확인이 이루어진 후에 기자단 전체에 공지되므로 이러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그런데 내포하고 사실은 있는 걸까요? 요 네. 의미 요 공지 앞에 사실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공지가 재판부 평의의 내용 안건 진행 단계 시작 및 종료 여부 시간 장소 모두 비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재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외에 확인은 불가합니다라는 거 다음에 이제 요 공지를 한 네. 거거든요. 1번은 뭐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인 네, 거고 2번을 굳이 저렇게 붙였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주목을 했었고요. 네. 그동안은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선고기일 결정을 재판부가 알아서 결정하고 그냥 통보하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당사자에게 수신 확인까지 분명히 한 다음에 선고기일을 외부에 알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양 당사자가 다 있지 않습니까? 청구인, 피청구인. 그렇기 때문에 국회 측하고 윤석열 측이 모두가 다 수신 확인이 돼야 그것을 결정해서 최종 결정해서 할 수 있다. 공표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김용민 의원께서 네.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께서 이렇다면 민주당에도 당연히 그러니까 저 소추 청구권자에게도 당연히 양측에 이제 통지가 당연히 됐을 거 당연하죠. 아니냐. 예.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그런 거라 그러면 지금 받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알려질 것 같은데 아직 네. 얘기가 없다. 요 얘기가 예, 맞습니다. 저도 여기 올 때까지 확인했는데 네네. 대리인단에게 이제 통지가 가는데 대리인단에게 아직 통지가 안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 쪽에서 통지하고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분명히 받았는데 저쪽에서는 안 받았다고 또 거짓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호 크로스 체크하면서 네네. 계속 감시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안 하는 얘기인데 네. 새삼 강조를 해볼게요. 네. 뭐 피해자 인권이라든지 뭐 등등 우리가 많이 해온 얘기 있어. 네. 근데 시기적으로 이제 국가기관의 권위를 좀 생각해 보여야 될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공수처가 잡아놓고 수사하려고 그러는데 나 안 나가 해서 아무것도 못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며 지금 헌재도 무슨 죄를 무슨 뭐가 그렇게 윤석열이 무섭길래 당사자 고지해서 확인한 다음에 한다. 우리 고지했다. 네. 서류 보내고 고지한 걸로 간주하고 바로 그냥 원하는 대로 길 뚜벅뚜벅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발송주의도 있으니까요. 온갖 예. 어깃장과 법기술을 부리는 윤석열 앞에 그걸 다 맞춰줘야 한다는 방향으로 지금 모든 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왜 맞춰주냐 이거야. 뭐가 무섭길래. 네.
그러니까 이 국가기관 특히 국가기관이라고 해봐야 그 기관에 소속된 책임자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헌법재판관들이에요. 네. 이들이 좀 중심을 잡고 특히나 국가의 그 자존심이란 게 존재하는데 저렇게 이 피의자 저기서는 피청구인이란 말 쓰지만 피의자에게 절절 매는 모습 더 이상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상대가 상대이다 보니까 네. 지금 뭐 체포적 부심, 구속적 부심 뭐 일일이 다 챙겨가지고 결국 그런 빈틈도 아니야. 실제로 우리 일반인 같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법의 담을 뛰어넘어가지고 지금 탈옥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헌재 입장에서는 제가 취재하기로도 소스를 밝힐 수 없지만 그냥 이 정도면 헌재 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의 분한테 들은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또 그분한테 표적이 갈까 봐 말씀 못 네. 드리는데 바로 그런 점들 때문에 최대한 트집을 안 잡히려고 이 결과 가지고 8대 0으로 나왔던 7대 1로 나왔던 간에 상관없이 뭐 소수 의견이든 보충 의견이든 있으면 그걸 가지고 트집 잡아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뒤집으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최대한 이게 뭐 이렇게 꼬투리 안 잡힌 틈을 안 주려고 지금 만장일치 기하는 과정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호 네네. 기자, 제 얘기는 정반대 얘기인데 네. 트집과 꼬투리를 안 잡히기 위해 노력하지 많은 쪽이 좋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간다. 네. 그럼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특히 트집을 잡겠지 잡으라고. 그렇게 가는 방향이 맞는 네. 거지 어디 그 다 맞추겠냐 이거예요. 그러게요. 그렇게 되는 게 가장 좋은데 예. 대한민국의 71년 동안 지켜져 왔던 이 규정이 정반대로 적용돼서 윤석열의 탈옥을 도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마지막 깔딱고개여서 깔딱고개에서 또 그런 트집이 안 잡히기 위한 노력들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 헌재를 이해해 주고 하는 게 어떨까 실제로 싶습니다. 우리가 권력이 있고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미디어가 있고 하다면 당당하게도 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약자 입장에서 계속 얻어 터지는 게 사실은 그 거대 야당이고 대다수 국민들인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저는 좀 네. 이해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역시 네네. 친이쿠데타를 제압한다는 건 네네. 정말 어려운 일이고 네. 그래서 다른 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의 역사를 보더라도 친이쿠데타를 완벽하게 제압하는 나라가 상당히 보기 힘든데 왜 그런지 알겠어요. 네. 각각의 곳곳에서 압력하는 자들이 계속 부역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을 제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거의 한 90% 왔지 않습니까? 네. 네. 헌재가 이제 조금 더 용기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긴급 생방송으로 1시간 당겨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5천여 분이 들어오셔서 뜨겁게 함께 의견 교환해주고 계십니다. 답답한 마음들 많이 표출하고 계신데요. 요 답답한 마음을 조금 더 시원하게 풀어드리기 위해서 자 14일 네. 아까 그 고발 뉴스에서도 말씀 주셨는데 다시 정리해서 14일 날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논거를 한번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네. 방금 우리 김갑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밝혀진 입장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그나마 상식이 작동하는 마지막 공간이 헌재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그렇다면 어떤 시점에 이것이 나올 것인가를 합리적으로 한번 추론해 보자. 우리가 안 그러면 뭐 마냥 뭐 이게 진짜 이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릴 수만은 없으니까 말이죠. 일단 가장 큰 전제는 18일 날 박성재 법무장관에 대한 변론 기일이 시작된다는 그렇죠. 점입니다. 네. 그 TV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8명 전원의 재판관이 임재해서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이제 그 신문을 제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변론 기일이 시작된 이후에 또 섞어서 뭘 한다라고 하는 일정 짜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애시당초 헌재가 18일 이전까지 시간을 충분히 비워놨다는 점 때문에 17일 이전까지 어떤 중요한 결정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대전제 속에서 그러면 한번 좁혀 나가보자 하는 것인데 일단 그때 당시에 가장 유력했던 게 이제 목금이었는데 목요일 날 갑자기 뜬금없이 난데없이 대뜸 네. 감사원장이랑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10시 결정인데 어떤 의미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중요한 결정을 연이어서 그 다음 날 또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 날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좀 네. 소실이 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당일날도 충분히 간단하게 그 결정문만 읽으면 되니까 시간이 크게 소요되지 않고 바로 그날 또 다음날 일정을 어나운스도 할 수 있고 그 다음날 이어지는 선고 결정의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라는 측면을 통해서 금요일 여전히 살아있다. 나아가서 네. 헌법재판소가 일반 재판소와 달리 이 정치적인 사안을 담당하는 정치적 재판소라고 하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그 전날 상대적으로 이른바 저들에게 현 권력에게 다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걸 선물함으로써 그러니까 우리는 네. 치우친 기관이 아니야를 보여주기 그렇죠. 위해서 네. 이제 민주당 그러니까 이 탄핵권 쪽에서 싫어할 판결 딱 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한다. 뭐 이게 굉장히 유치하기도 아니, 하고 유치한데 낮은 수준인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네, 이제 또 관련해서 또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선입선출 원래 이 목요일 날 결정되는 사안이 먼저 네, 현재로 들어온 그렇죠. 사건인 만큼 그 다음 들어온 바로 다음 사건이 윤석열 순서대로 한다. 네. 재판이기 때문에 순서에 맞는다. 네. 그리고 그 다음 게 또 한덕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이 뭐 여러 면에서 저기서 꼬투리 잡을 사유를 없앨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지금 측면도 고려가 되는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지금 5,000분 넘게 네. 들어오셨는데요. 네. 지금 이상호 기자님께서 아주 중요한 팁을 주셨습니다. 조금 더 들어오시면 제가 아마 그 어떤 언론에서도 얘기하지 않은 부분일 텐데 왜 지연됐는가 하는 원인을 알면 왜 언제쯤 이게 선고를 할 거다 그리고 왜 13일께 왜 생겼는지 아마 힌트가 될 것 같아서 그거는 조금 더 네, 들어오시면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조금 더 들어오실 때까지 네. 제가 그 우리 신용환 교수님이 네. 말씀하실 것보다 좀 덜 중요한 맞아요. 덜 재미있는 내용 한 두어 가지만 더 말씀을 네, 드릴게요. 자, 그리고 요 가정통신문인데 네, 한번 외부적인 띄워주시겠습니까? 어떤 증거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게 있었죠, 그죠? 네, 여기 보시면 이 하단부에 서울 제동초등학교 교장이라고 찍혀 있어요. 아직 안 나오네요. 네. 이 제동초등학교가 사실은 인근에 있는 한 10개 되는 각 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덕성여고도 있고 하지만 가장 가깝습니다. 네. 바로 그 헌법재판소 길 건너 제동 호프라고 맥주집이 있는데 네, 그 네. 길 건너편에 있는 게 제동초등학교. 맞아요. 그러니까 바로 옆 한 40m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결정이 있어서 인파가 몰리면 당장 수업에 차질이 있는 학교이기 화면을 때문에 조금만 네. 키워주시죠. 네. 기왕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보이게. 네. 지금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가장 만약에 자기들이 확정 일자가 잡힌다고 하면 먼저 알려줘야 되는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날 여유 있게 학생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보면 재미있는 문구가 있어요. 탄핵 선고일 공지 예상으로 인한 12일 수요일 교육활동 운영 안내 하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직 모르실 수 있는데 아래 보면 본교에서는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탄핵 선고일 공지가 예상되는 3월 12일 수요일에 교육활동을 아래같이 조정한다. 그러니까 탄핵 선고일 공지가 3월 12일 날 이루어질 걸로 모종의 헌재에서 팁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실수로 나갔든 아니면 뭐 이렇게 글이 작성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아직 뭐 공지가 안 나왔으면 오늘 저녁도 내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여전히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제 또 의미 있는 저의 그 하나의 클루가 확보가 됐는데 경찰에서 서울경찰청에서 전국 31개 죄송합니다. 서울 시내 31개 그 서장들 모아놓고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시 내용이 이제 향후 이 소요와 관련된 그 결정 전후의 경찰 인력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하고 다 헤어졌어. 다 헤어졌는데 갑자기 오후 5시에 전국 경비 전화 일제 전화라고 있거든요. 경찰은 여기 맨 상단에서 하단까지 경비 전화로 딱 연결돼서 그냥 딱 누르면 바로 다 경호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제 전화는 하나 딱 누르면 모든 경찰서 경비과로 가는 전화야. 근데 5시에 그 전화가 울려가지고 가다 보니까 가용한 경력, 투입 가능한 경력을 다 파악해서 보고하라. 그 상당히 임박한 상황에서 사실 내리는
지시기 때문에 그때 얼마 210개 기동대인가요? 그렇게 해서 이미 가용 경력이 확인이 됐고 배치에 대한 로드맵이 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 정도 정황 가지고도 충분히 임박하다. 그렇다면 18일 이후가 아니라면 14일, 늦어도 17일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210개 중대가 다 이제 그 연락을 받았고 그걸 정비하고 있다라고 그건 제가 이상호 기자님과 아까 공유를 했습니다. 네. 네. 한 가지만 추가시키면 이제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덕성 여자고등학교 네, 덕성. 네. 거기에서도 어제 가정통신부이 나가서 서울 종로 경찰서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았다. 탄핵 전날 단축 수업하고 탄핵 날은 재량 위협을 하겠다라고 해서 공지문을 어제 띄웠습니다. 어제. 예. 덕성 여자고등학교에서도요. 제동초등학교하고 조금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인근 학교 전체에 대해서 지금 그런 비슷한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외적인 이런 그 여러 정황들까지 보고 있죠. 거기에 이제 지금 가정통신문 봤지만 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공지가 난 게 있죠. 바로 드론을 금지하는 비행 금지 구역. 네. 헌법재판소 주변에 대해서 물론 13일부터 이달 말까지 금지를 하긴 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이제 국토부에 아마 이게 항공 담당 쪽에서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의미가 상당히 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게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닙니다. 실제 헌재와 경찰 쪽에서 이거를 정부에다가 요청을 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엊그제 네네. 요청한 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일종의 결정을 내려서 화답을 하듯이 이제 발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주변 비행금지 구역을 지정을 했고 그게 내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요건 외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도. 의미가 왜 더 있느냐고 보냐면 네네. 이게 경찰이 신청한 날짜를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11일 날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엊그제. 네, 맞습니다. 11일 날 신청을 했는데 13일부터라고 상당히 이 정도면은 시급하게 교통본부에서 내려준 거거든요. 네. 14일부터라고 했으면 더 우리가 의심을 했을 텐데 여하튼 이것도 충분히 하나의 클루가 되지 않는가 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5,800분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한 7,000분쯤 들어오시면 아주 중요한 클루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기자님들이 하도 여러 가지를 물어오셔서 제가 말씀드릴까 하다가 오늘 긴급 생방송 일찍 이제 1시간 땡겨서 한다고 그래서 제가 아껴두었다가 우리 스픽스에 오시는 분들께 한번 왜 그러면 목요일 날 내일 이런 선고를 하는가 그리고 언제쯤에 할까에 단초 뭐 누구든지 아까 이상호 기자님이 정답을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종합된 걸 한번 중간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헌재 재판관분들은 그 누구도 접근이 된 적이 없다. 심지어 오늘 좀 전에 아주 세게 돌은 찌라시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문영배 재판관을 포함하여 많은 재판관들하고 직접적으로 직거래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주 길게 써서 자기들의 희망회로 기각이다. 기각이라는 걸 알고 대외적 행사를 팍 줄이고 의원들 총동원령 그리고 당원들 총동원령을 내리고 있다라는 어떤 희망회로에 대한 이야기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가 거짓말이고 입증할 수 있어요. 네. 이재명 대표 측에서 자꾸 저한테 물어봐요. 언제냐고. 알면 왜 물어보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찌라시가 그야말로 그들의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데 제가 놀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나름 이제 저는 경영학과를 나오고 법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그 인맥들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은 접근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헌재에 도청 장치를 설치할 정도로 누구를 통해서 나가는지 등등까지를 다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장치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판 연구관들도 쉽게 얘기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하다 보니까 이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어디든지 대부분 좀 체크가 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메이저 언론들 이 부분이 상당수 출발점인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찌라시에 공신력을 더하기 위해서
메이저 어디로부터 이렇게 들었는데 하면서 시작이 되는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거짓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초긴장을 하고 정말 찌라시 문구 하나에도 촉을 세울 정도로 소뚜껑 보고도 바로바로 놀라고 하는데 더 놀라울 만한 사실이 오늘 발표가 있었습니다. 황정화 대변인 발표하는 이재명 대표 암살에 대한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군 정보사 장교 출신 분으로부터 들어온 제보입니다. HID 707 오비 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하여 이재명 대표를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당분간 대표님은 노출이 안 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내용의 골자이고요. 이러한 내용을 주요 의원님들께서 지도부께서 많이들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비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김갑수 선생님, 예.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렇게 이제 이중 정보 같은 거죠. 네. 그냥 이쪽일 수도 있고 저쪽일 수도 네, 있고. 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정말 과거 야당 정치인과는 너무 다른 환경에 놓여 있는 게요. 실제 물리적 테러의 가능성 앞에 놓여 있어요. 실제로 한번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김진성이 지금의 소위 보수 집회의 참여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뭐 정책 주장을 하는 곳이 아니라 완전히 이 테러리즘 그러니까 이 파시즘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어서 이들이 이 파시즘을 확산하는 가장 유일한 양대 축은 이건 뭐 학자들이 말하는 거죠. 공포와 이 폭력 수단 뭐 이 두 가지라는 건데 이쯤 되면 저들은 이재명 내지는 민주당 세력 조국혁신당까지 너무 싫어 그 사람들은. 그랬을 때 싫다는 주장을 설파하는 게 아니라 칼을 찌르는 집단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이제 총을 구해서 어떻게 이게 뭐 그냥 헛소리일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동안 이 보수 커뮤니티에서 별 이상한 소리 다 생산하니까. 네. 뭐 헌재를 때려 부시자까지도 직접 의원도 얘기할 정도니까 그냥 네. 단순 커뮤니티만 그런 정도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실체가 있고 없고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이 물리적 생명을 협박하는 행동은 그동안도 가시화돼 있고 지금도 가시화되는데 국가기관은 너무나 태무심하더라. 네. 칼에 찔린 이 대표 이 피해 자국을 물청소를 해버리고 오히려 비난을 하고 그렇죠. 특혜를 받았다 이런 정권 하에서는 스스로 이제 자구책을 구하는 수밖에 없는데 다만 하나 믿는 거는 저도 살아오면서 이제 재표도 가보고 마저도 가보고 그러는데 경찰도 참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는다 그럴 때 네. 정말 충직한 요원들이 전력을 다해서 지켜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채택이 돼서 아마 신문 보호 들어간 걸로 알아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좀 믿어줄 만한 요소가 있죠. 네. 아까 조금만, 취재한 게 좀 있으시죠? 네, 조금만 좀 덧붙여서 예. 일단 좀 민주당 쪽 분위기부터 좀 전달해 드리면 일단 그래서 칼로 아니면은 뭐 총으로라도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 지금 뭐 김진성이한테 당하고 또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그 와중에 뭐 내란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민주당에서는 방검복이랑 방탄복을 일단 지금 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에다가 이제 추가 경력 배치를 요구했더니 오늘 그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라는 사람이 보인 반응 한마디로 뜨뜻미지근 뭐냐면 아 그래요 온라인에서 양쪽 국민의힘이랑 더불어당 대표 쪽에 협박하는 사건이 꽤 많이 있어요. 이런 사건 저희가 뭐 자극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오브 댐으로 보는 거야. 아 저거 뭐 국민당 쪽도 뭐 한다고 그러고 여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이쪽도 한다네요. 우리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 사안을 단독적 사안으로 심각하게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제가 추가로 알아봤더니 실제로 내란 12.3 내란 이후에 민주당 쪽에서 당장 이재명 대표를 넘버원 톱으로 찍어가지고 납치하겠다고 했으니까 특단의 사실 경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란 네, 상황이 네. 유지되는 한. 근데 예. 전혀 증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그럼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사설 경호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동안 예, 그러고 지금 있어요. 그러고 말이 있죠. 되냐고요. 네. 비용도 엄청 많이 들고 예, 예. 네, 공당의 더구나 거대 야당의 대표인데 그러니까 아마 저 의전 서열 8번째인가 그렇죠. 그럴 겁니다. 그게. 여하튼 이제 제 그게 일당 대표인데요. 네. 그 이제 외부 일당 상황에 대표이고. 대한 스케치가 그렇고요. 실제로 그
제보 내용에 대해서 저도 오늘 아침 일찍 이제 공유가 된 상태에서 추가 취재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실 놀라운 내용이 좀 계속 나오는데 뭐냐면 일단 몇몇 그 이제 당 지도부 쪽에 문자가 갔고 문자 내용은 저기 보신 것처럼 HID 뭐 네네. 707 등 오비 예,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 오비 얘기는 이미 우리 노상원 수첩에서 나왔던 있죠. 얘기고 네. 이런 상황에서 아직 그 내란에 투입됐던 그 비밀 요원들에 대한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지도 않고 당시 사용하던 무기가 어떻게 회수됐는지도 보고가 안 된 상황인데 여하튼 그 와중에 이제 특정이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세력이 그런 내용의 제보가 왔기 때문에 이제 어제 저녁에 급히 확인하고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한테.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 그랬어? 나한테 전화가 왔었어.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는 동일 제보인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한테까지 별도로 제보가 왔다는 것은 그 제보자가 이 내용을 상당히 심각하게 인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미로 짐작이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외부 일정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당장 오늘도 지금 8시부터 채널이 가가지고 네. 토론을 대담하죠. 정규제 한다는데 시간. 예, 네. 그래서 그렇다면 얼마나 이게 가능성이 있는가 측면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러시아 쪽 그 총기류가 부산 쪽에는 화물에 실려서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있었죠. 네. 어느 이게- 시장에 가면 총을 사실은 뭐 그리 어렵지 않게 구할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러시아 식의 이제 마피아들 썰이 많이 사이에서는 돌고 그 있죠. 통용이 된다고도 하고요. 예, 예. 근데 그 이제 언론에는 권총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원거리에서 저격할 가능성도 저격총? 같이 제기가 됐다는 예. 거예요. 전체 내용이 지금 공개는 안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원거리에서 저격된다고 하면 더더구나 이 경호상의 방법론이 더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는 향후에도 계속 지금 장외 집회가 그렇죠.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예, 지금 예. 뭐 전체 민주당 뭐 의원들 물론 우리 조국혁신당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170명 의원이 오늘부터 지금 광화문으로 행진하는 그런 이제 집회를 한다는 상황이어서 더더구나 좀 네.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의원님 여쭤보니까 방검복, 방탄복은 이미 이제 구비는 했고 HID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일단은 하는데 왜냐하면 HID가 이번 노상원 그 건으로 해서 굉장히 그 오비들이 스트레스도 많고 네. 그 오비들 모임에서도 굉장히 위축돼 있고 자기들도 진짜 화가 많이 나 있다 이런 건데 뒤집어 보면 청주공항에서 FA35 네. F35A를 어떻게 한다까지도 있었잖아요. 실제 네. 그러면 네. 상상 이상의 짓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정말 끝까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건 틀림없겠죠. 근데 그 경찰을 적으로 돌릴 필요는 없어요. 경찰 최상층부에서 뭐 저 윤석열과 내통해서 이 일이 벌어진 거하고 다르게 경찰은 집권하면 바로 내 사람들이에요. 네. 나를 지켜줄 사람들이어서 그 얘기를 왜 하냐면 DJ 때 보면 그 유신치하에서도 경찰이 그렇게 목숨 바쳐 애써준 걸 나중에 글로 읽고 야 역시 사람은 곳곳에 있구나. 옛날에 스웨덴에 팔매 수상이라고 있었어요. 예. 수상인데 수상처럼 살고 싶지 않았어. 너무나 인기 좋고 너무나 인격자야. 극장 퇴근하면 극장에 가고. 그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게 바로 팔매 수상 얘기예요. 시민들하고 마저 포장마차에 소주 마시고 싶고 그 행동을 했어. 총 맞아 돌아갔어요. 헐. 그리고 70년대 일본 그 이제 한창 일본 사회운동 강할 때 일본 이름을 내가 잘 못 외겠어. 그 굉장히 그 당시에 활약이 컸던 사회당 당수가 그냥 이런 이 강당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데 네. 18세 소년이 쳐들어와서 칼로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극우 청소년이었던 거예요. 18살이야. 그러니까 서부 지원 불지르려고 했던 친구가 18살인가 그랬잖아요. 네. 그래도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누마라고 하네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 네. 황당무계하지만 그런 불행한 일들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네. 민주당 혹은 이재명 지지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미래 가능성을 잃어버린 다음에
이게 어떻게 가느냐. 예. 완전히 예측 불허의 나라가 돼요. 네. 국힘이 다시 집권하면서 정말 파시즘 국가를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죠. 맞습니다. 마음 하나님께서 전부 믿지 마. 연하님께서 국민만 믿어야 됩니다. 세상에 믿을 놈 없다. 다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게 일말의 가능성일지라도 우리가 더 주의하고 우리 온 국민이 함께 지킨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엊그제 스픽스에서 방송 마치고 여기 동네 공원에서 잠깐 심호흡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아주 반갑게 팬입니다 해서 음료수를 주고 해서 이렇게 셀카도 찍고 했거든요. 그러고서 SNS 올렸더니 정말 그분은 고마운 분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정말 이런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해라 이런 이제 조언을 댓글에 주셨더라고요. 물론 음료수를 주신 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누가 성함도 제가 모르지만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그 정도로 저를 걱정해 주는데 하물며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경찰 그리고 이런 어떤 보안 당국에서는 철저하게 함께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네네 잠깐만 예, 말씀드릴까요? 그냥 제 경험입니다. 제가 직접 했던 경험. 2017년도 대선을 하고 있는데 제보가 들어왔어요. 후보를 위해하겠다. 위해하겠고 어떤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다라는 제보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위해였습니다. 폭행 위해. 네, 이번은 암살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기사를 딱 보고 나서 2017년도에 제 경험을 보건데 그때는 폭행과 위해. 위해라는 건 와서 예. 그냥 한 대 친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것만 지금 가지고도 이제 죽인다는 얘기야. 캠프가 아주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암살이잖아요. 네, 네. 근데 암살로 간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예. 왜냐하면 암살인데 암살의 방법은 원거리냐 근거리냐 아까 말씀하셨던. 근데 원거리에서 한번 시도를 했잖아요. 예. 근데 실패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근거리죠, 근거리에서 근거리. 실패했고 이제는 원거리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좀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총이라고 하는 상징이 보여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그냥 넘겨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 정말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50분이 되도록 약 6,300분 함께 하고 계신데요. 제가 7,000분 정도 되면 어떤 말씀을 드린다 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6,200분, 300분 함께 해주고 계셔서 이상호 기자님, 네네. 왜 여기까지 지연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헌재 판결 결정이 우리가 지연된 이유를 안다면 언제쯤 어떻게 할 것이다가 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제가 취재된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네네. 또 역공당할 우려가 있어서 네. 근데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미 지난주 금요일 날 종합 평결이 이루어졌고 네. 종합 평의가 이루어졌고 평결만 남겨놓은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난번 박근혜 때처럼 그냥 오전에 9시 반쯤에 판결하고 10시부터 선고 진행하면 되는 그 정도 단계에 와 있는데 지금 이 사안이만큼 최대한 그 소수 의견을 줄여서 하나 된 그런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평결을 한 번 더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다 정도로만 저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저 유유님께서 빨리 많이들 들어오세요. 많이 안 들어오시면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네, 정말 이 기간에 수많은 분들이 각종 레이더를 돌려서 많은 정보들을 얻고 또 판단을 해보려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당사자로서 그야말로 밤길 조심해라, 너 조심해라. 심지어 제 페이스북에 한 사람이 몇십 개 다루는 거 잠시 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캡처하고 삭제 가리기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래서 저는 당사자로서 훨씬 더 민감하게 여러 가지를 저도 체크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드리는 게 가장 최근 나오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께 가장 정확한 판단 기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많은 기자분들이 계속 요청이 오는데 요거는 말씀 저기를 안 드렸어요. 네.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아마 이제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도 판단을 해보세요. 가장 정통하게 근접하게 제가 접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2월 25일 마지막 그 변론기일
윤 내란 우두머리의 마지막 변론을 보고 이미 8대 0에 대해서는 거의 그때도 흔들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엊그제 최종 평의 등등을 할 때도 아무런 흔들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절차적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한덕수 총리 것을 먼저 해야 된다. 먼저 제기됐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된다라는 점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 내란 우두머리가 석방이 되면서 집중적으로 검찰 동호회를 포함한 그 보수, 소위 보수의 법률 집단, 법비에 가까운 법률 집단들이 집중적으로 그걸 가지고 물그늘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제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제 잊으셨을 텐데 이 사건 번호를 잘 보시면 아까 이상호 기자님이 힌트를 주셨습니다. 선입 선출. 2025 헌나 8번일 겁니다. 윤에 대한 것이.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게 2025 헌나 9번일 겁니다. 한덕수 총리를 만약에 먼저 했을 때 기각을 시키고 돌려보내면 앞에 임명한 두 사람에 대한 것이 소급적으로 다시 원상 복귀로 두 분의 재판관이 날아가느냐 하는 문제가 경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법리적으로 보면 소급해서 할 일이 아니다. 각각의 권한 대행은 예를 들어 대행의 대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통령에 대한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라는 부분과 대행의 대행처럼 그게 시간 순서대로 소급해서 하는 부분 등등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 과정상의 문제로 그게 논리적으로 충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힌트가 충분히 됐을 겁니다. 왜 13일 날 이 네 사람에 대한 것들을 먼저 하느냐? 선입선출에 충실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지만 이제까지 여러분들께서 보셨던 그 어떤 찌라시, 내용, 분석 이런 것들보다 가장 제가 정통하게 직접적으로 헌재 관련돼서 언저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왔던 것을 그대로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근데 반론이 이제 가장 강력한 게요. 사건 수임 순서대로 해달라라는 이제 국힘의 압박과 요청 때문에 그렇다는 있죠. 얘기네요. 굉장히 강력히 있죠. 근데 정영식 주심이 저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강주에서 가장 기자들이 먼저 한다고 했죠. 네. 가장 중요한 사건을 먼저 하겠다. 맞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대통령 사건이 가장 중요하죠. 네. 따라서 이 사건, 대통령 탄핵 사건을 가장 먼저 다루고 후일에 나머지를 다룬다. 이렇게 분명히 언명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전해주는 분께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최우선으로 한다고 했던 네네, 말을 최우선. 바꾼 이유. 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사정 변경치기죠. 그런 것들이 이 건을 그러니까 헌나 8번 사건을 최우선으로 하려고 했던 거죠. 원래 그렇게 천명을 했는데 너무나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 진영, 극우 진영에서 난리를 치니까 그럼 알았어 이런 거죠 느낌에. 그래서 이제 뜬금없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엔 뜬금없이 13일께 이제 공지가 되는 이게 이제 화요일 날 오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지난 주말 내내 이제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경론과 정리를 하고 이 부분을 공지를 하게 됐다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반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모습 때문에 아주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의 사실 그 이견도 이제 적어도 절차 그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없애려고 매일 변론 기일마다 만장일치 평일을 거쳐서 지금 재판 과정을 마무리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얘기를 들으면서 더구나 당시에는 사실 갑자기 13일 결정 이슈가 나와가지고 이게 뭐지 했다가 당시 박범계 의원이 카톡에다 살며시 올린 게 있습니다. 요거 사건 번호를 봐라 라면서 이거 순항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의 코멘트가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딱 아기가 맞으면서 여기 지금 이제 댓글에 보시면 데니스님께서 조한창이 부인한테 3대5 각하랍니다. 예, 뭐 어떻게 들으셔도 다 상관없는데 찌라시에서 보셨다 그러면 거짓말입니다. 자연인님께서 해석이 역시 합리적입니다. 단순 해석이 아닙니다. 그동안 제가 수많은 것들을 공개를 할 때 항상 자료를 기초로 공개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들은 이 내용 처음 전달을 주신 분이 틀릴 수 있습니다. 지금 집중적으로 3대5가 맞다, 5대3 뭐 이런 거를 써주시고 있는데 다 가짜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까지 꽤 긴 시간 흔들린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예외 없이 일치합니다. 예, 3대5, 5대3 이 찌라시가 엄청나게 돌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네. 예.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했겠죠. 네, 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유를 조금만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헌재가 이미 구인 체제를 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이 최상목 대행의 결과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한 상태에서 5대 3이면 기각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 명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결정했는데 그 한 사람의 마흔여 재판관이 임명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 인용 여부가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결과가. 그 상태에서 위헌이라고 본인이 해놓고 5대 3이라고 하는 결론을 그대로 받아서 선고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헌재가 자기 부정을 하는 일입니다. 네, 네. 그래서 5대 3이라고 하는 것은 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고 그래서 기각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소설이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지금 아마 제가 드린 말씀에 그래도 합리적으로 공감이 되는 모양이에요. 댓글을 보니까 집중적으로 제 말이 맞다라는 댓글이 많은데요. 한 가지만 더 논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각이다, 각하다 하기 위해서는 그냥 나 기분 나빠, 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저 극우 진영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기각, 각하 되는 게 아닙니다.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 의견을 달아서 공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논리로 기각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쟁점으로 되어 있는 한 5가지들에 대해서 단 한 가지라도 더 걸리면 인용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 나머지를 전부 다 탄핵할 정도로 그러니까 기각으로 만들 정도로 다 반론을 펼 수 있는 논거가 있느냐?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게 극우다, 뭐 기존 성향이 어떻다, 뭐 가족들에 의해서 뭐 예를 들어 박선영 씨를 임명해서 이런 것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이 역사에 남는 그 자료에서 본인이 왜 이래서 나는 기각을 했다, 나는 각하 의견이다, 이것을 남겨야 됩니다. 그것을 쓸 수 있는 재판관들, 제가 보기에 그걸 논리적으로 해서 쓸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 네. 추가적인 이제 그 근거를 말씀드리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제 기각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죠. 그 결정문을 보면 지금 4대 4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마흔여 재판관 그러니까 구인 체제가 되더라도 5대 4잖아요. 네. 그래서 결과가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선고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논리로 그대로 가면 한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달라지는 결론은 구인 체제가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헌재가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절대 5대 3으로 결정으로 최종 마무리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걱정을 하신 분들이 많아서 꼭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길어지기 때문에 흔들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왜 길어졌는지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정통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나왔을 때 한번 보시면 이래서 이 사람 말이 맞았구나, 틀렸구나 어느 정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똑같은 질문, 의문을 드렸고 그랬지만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다 맞는 완결성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주변적인 말씀도 주셨는데 그 부분도 다 정확하게 들어맞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확실하게 믿고 인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교수님 이제 그러면 네네. 특정 교수 신 교수님 그러면 선고는 언제로 보세요? 그러면 자 이제 앞에 거 다 선입 선출 됐습니다. 네. 남는 게 이제 번호 순서대로 한번 가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 이후에 목요일 예. 이후에 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론상 보면 목요일 날서부터 목, 금, 월 날 수 있는 거죠. 네. 네. 앞에 거를 이제 다 선입 선출을 했기 때문에 네. 한덕수 걸 먼저 해달라고 할 근거가 없죠. 그럼 우리가 보는 대로 14일 혹은 늦어도 17일. 17일, 예, 맞습니다. 14일, 17일. 예. 네. 사실 신 교수님의 정보력보다는 신 교수님의 그 어떤 판단력 이걸 더 우리는 믿어야 돼. 네. 너도 나도. 그래서 뭐뭐 할 수 없을 땐 차라리 즐겨라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앞으로 우리 고난의 시간이 계속 기다립니다. 탄핵 시켰어. 탄핵 불복의 움직임을 보여. 그 다음에 이자가 밖에 풀려난 채로 형법 재판을 받게 돼. 한없이 늘어져 근데. 네. 빨리 재수감시키라고 우리는 목놓아 외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윤핵에 부여할 수 있는 죄상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일로 계속 시간이 이어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쌈박하고 그냥 영화의 결말처럼 딱 끝나는 그런 스토리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힘겹고 또 힘들고 조마조마하고 아슬아슬한 시간의 연속인데
아 그렇습니다. 강아지랑 제가 저녁마다 걸으면서 차라리 그 말씀을 꼭 지금 하셔야 돼요, 근데. 차라리 즐기자. 네. 자, 지금 마무리하기 전에 중요한 이제 속보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오늘 국회 장면을 보신 분들은 많이 이해하셨을 겁니다. PD님, 제가 전달드린 속보 하나 올려놔 보시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천대엽 대법관이 즉시항고가 필요하다. 아직 기간이 남았다. 사실은 우리가 네. 다 분노하고 흥분했는데 7일이 남았죠. 7일인데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럼요. 기관이 도과하지 않았어요. 할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더군다나 천대엽 대법관이 자기 입으로 이 말을 했어요. 아직 기간이 네. 남았다는 말을 네. 했어요. 네. 즉시항고가 필요하다 하니까 좀 전에 제가 보내드렸던 메시지 대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예상하세요? 검토만 하다 말 것인지. 오마이뉴스가 또 조금 전에 기사를 하나 냈는데 여기 뭐라고 기사 제목을 뽑았냐면 법원행정처장 윤 구속 취소는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라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법원에서. 한 걸로 뽑았어요. 네. YTN 저거 제목 잘못 뽑은 거야. 예. 상급심 판단 받아야 된다라며 항고 기간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네. 바로 기사를 올려주세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즉시 항고는 7일이지만 네. 보통 항고는 기한에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죠. 보통 항고는 네. 사실상 이제 의미가 없는 게 이미 본안이 진행되고 있고 네. 절차를 또 별도로 다툰다는 게 참 나중에 가서 뭐 소급하기도 어려우니까 제일 중요한 건 아직 어쨌든 7일이 그러니까 남았지 7일이 않습니까? 안 남아, 그러니까 도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시 항고도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보통 항고도 그렇죠. 가능하다. 네. 자, 오늘의 지금 이 말씀드립니다. 뉴스로 인해서 이 네. 천대엽 대법관의 발언, 법원 행정처장이죠. 행정처장이라는 건 어쨌든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는 법원 행정, 이걸 네. 수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대법관이 중요한 대법관. 얘기잖아요. 대법관이고. 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심우정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우정은요. 이건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이판사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평소 그들이 갖고 있는 최소한 말로라도 적법한 행위, 정의로운 말이라도 하는 척이라도 하는 여기서 심우정은 지금 이제 나는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윤한테 걸었다예요. 지금 행동에서 이런 압박을 가한다고 행동을 바꿀 리는 없는데 네. 다만 이제 사퇴 압력이라도 넣으면서 해야 되는데 딱 잘 됐네요. 네. 법원행정처장의 저 말에 근거해서 총공을 퍼붓는 거죠. 그런다고 심우정이 제가 잘못 생각했군요. 그러면 항고하겠습니다. 이럴 것 같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조국 혁신당에서는 저는 어떻게 해야 잠깐만 됩니까? 조국혁신당에 네.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이거는 심우정이는 조국혁신당이 하자는 대로 해야 돼. 네. 왜냐하면 최상목 권한대행도 저희들이 빨리 하자고 했었죠. 그리고 심우정도 탄핵하자고 지금 하고 네, 있지 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탄핵만으로 안 되고 조국혁신당에다가 일임 시켜주고 조국 장관에 대해서 한 거 1000분의 1만 하면 돼. 왜냐하면 심우정 같은 경우에 딸내미 관련해 가지고 되게 의혹 많아요. 네. 유엔에 갑자기 갔다가 뭐 외교부에 갔다가 지 마음대로 지금 직장 쇼핑을 했더라고 보니까 그 과정에 특혜 그 다음에 무슨 서민 지금 돈이 무지하게 많더라고 20대 여성인데 네. 그거 론 받은 거 있잖아 그 서민 대출 받은 거 햇살론 햇살론 뉴스라는 그 아들내미도 받았죠. 있고 그 일가에 대해서 한 1000분의 1 정도만 그냥 조국혁신당에서 알아서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예. 이제 직권남용과 관련돼서 수사를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번에 또 장학금도 받았더라고 이상한 장학금 아들내미.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일단 이번에 내린 그 71년 만에 그 조치에 대해서 검찰도 한 30년 만에 이제 완전히 바꾼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하루 만에 또 뒤집었죠. 또 뒤집고 예. 이런 자기 분열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럼 반드시 이제 법적 처벌을 받을 수밖에 그럼요. 없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 탄핵과 함께 수사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수처가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저들이 이제 계속 그 공수처를 계속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공수처에 대해서는 많은 이 비판과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어느 지청 정도 수준의 한 25명 정도의 검사를 가지고 검찰과 대적할 만한
이 어떤 결과를 내는 것이 쉽지 않기 CEO가 때문에 지금 한 13명밖에 안 돼요. 뭐 네, 그렇겠죠. 그나마. 정원은 25명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공수처에 대한 제 역할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같이 해주고 저들이 공수처를 계속 흔들 때 우리도 부안해동에서 혹시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검찰이 가장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무 오늘- 기자님이 결론 내렸죠. 지금 저 조국혁신당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돼.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적어도 저 지무정에 대해서. 그리고 네. 공수처 있잖아요. 오늘 오동훈 국회 발언 보셨어요? 네네 시간이 아주 2분만 시간으로 주세요. 따져도 2분만 주세요. 2분만 네, 주세요. 그래가지고 공수처 쪽으로 다 막 퉁하고 뭐 없애자고 난리치잖아요. 그랬더니 즉시 한거 네. 법에 다 나와 있다고 막 하면서 지켜보겠다고 하는데 야 저런 생각을 하면서 여태까지 어떻게 저렇게 조용히 살았는지 완전히 달라졌다니까. 예. 그 이번에 석방과 관련돼서 이제 조국혁신당의 의견을 뭐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뭐 심호정이 그 친북의 처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직위원 판사가 결자해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위원 판사가 네. 이거 다그 기일을 잡아서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대로 더 높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대놓고 김성원하고 밥 먹으면서 전국을 논의하고 뭐 이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내란 수계가. 그래서 직위원 판사가 직권으로 구속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지 상황에서 많이 좀 당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원의 판단이라고 하는 게 오늘 법원 행정처장도 얘기했지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 나누면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거를 즉시항고를 안 해버리니까 그거는 검찰이 즉시항고 안 한 것 때문에 더 당황했을 수도 있어. 본인은. 지금 당황하고 있겠죠. 그러면 그 당황을 이제 검찰이 해야 되는 방법도 있지만 검찰은 안 할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원이 직위원 판사가 직권으로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재판을 넘어갔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얘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그렇게 계속하면 법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매우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 심우정이나 직위원에 대해서 탄핵 얘기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는 게요. 예. 민주당이 결기가 부족한 게 아니고 역풍 겁먹는 게 아니에요. 이게 타겟이거든. 네. 타겟이 존재할 때와 가령 심우정이가 그럼 아니 나 됐어. 그리고 검찰총장가 물러나잖아요. 그러면 억울해 나 이 권력을 잃어서 그럴까요? 속 시원해 할 걸요. 전임 검찰총장의 이 뭐죠 그 타이틀을 갖고 있는 전임자로서 속 시원해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새로 누가 검찰총장 누군가는 오잖아요. 그럼 또 이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초점이 흐려져요. 차라리 네. 나쁜 놈이 그 자리에 있어서 대선 내내 싸우는 게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얘네들 탄핵해서 없애버리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칼을 쥐고만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법이기 네. 때문에. 지금 1시간이 되도록 5,800분 이상 줄어들다가 다시 늘었어요. 중요한 얘기를 해서 그런지 다시 이제 구독자분들이 실시간 구독자분께서 더 많이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여론조사 나오는 것도 많은 분들의 걱정 이런 부분이 또 합쳐져 있겠지만 다행히 훨씬 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조원 CNI 같은 경우에 보수 과표집이 한 270명이나 되거든요. 2,000명 샘플에 270명이면 도대체 뭐 어떤 여론조사 어떤 발표하는 그 부분에서 참 아이러니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께서 이겨나가고 하는 걸 보면 이렇게 보수 과표집이 여전히 있는데도 우리 합리적인 분들의 마음은 전혀 흔들림이 없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19일 날 심우정 박세현 국회에서 불러서 한다고 하는데 너무 늦는 거죠? 19일 날이요? 예, 그때는 다른 세상이 돼 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네. 이미 다른 세상이 돼서 물러나고 싶지 않아도 그냥 다 저절로 물러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헌재 탄핵만 이러지만 또 이제 새로운 시대예요. 새로운 상황으로 확 바뀔 거예요. 네, 믿습니다. 네. 마무리 말씀 또. 네. 이번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석방에 대해서 보고 있으면 더욱더 그렇지만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꼼꼼하게 체크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역사의 반동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노력들을 정말로 해야겠구나.
않을까라는 얘기를 그 생각을 더 하게 됐습니다. 현재가 나오는 얘기들, 그동안 나왔던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다 이제 썰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썰은 당연히 목적이 있겠죠. 목적이 있을 거고 그 목적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특히나 이제 그 아까 신용환 교수님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그 지연 전술을 계속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지 않겠습니까? 3월 26일하고 어떻게든 붙여보려고 그렇죠. 예. 붙여보려고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그거를 할 이유는 뭐냐면 선거 기간 내내 또 똑같은 짓을 할 거고 선거가 끝나도 불복을 할 것이고 또 다른 행동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지금의 내년의 진압이 헌재 판결 그리고 선거의 대선 조기 대선의 결과 이 결과 가지고 일단락이 되겠지만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 우리는 좀 지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었습니다. 네, 박영춘님께서 정답을 말씀 주셨습니다. 공짜로 보시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 같이 세 분께서 뜨겁게 말씀 주신 거 종합한 댓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상옥님께서 이잼 지켜야 합니다. 네, 잘 그 보안 당국에서도 그렇게 조치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이루다님께서 오늘 좋은 방송이었습니다. 아까 이제 몇 가지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진짜 맞는지 틀리는지 며칠 지켜보시면 충분히 답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 최대 108만 원 현금 사은품을 받아가세요. 108 하면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번뇌요? 번뇌, 네. 심우정 재산. 아이고. 108억 원. 저 신고된 재산. 네. 근데 우리는 108만 원을 현금 사은품으로 받아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하실 때 48만 원, 휴대폰 통신사 변경할 때 30만 원, 정수기 렌탈할 때 또 30만 원까지 이렇게 합치면 이게 108만 원 일종의 리워드 보상 프로그램처럼 현금 사은품으로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1670-2571 번호로 해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해 보시면 반가운 화살코 서경석 씨 얼굴과 함께 비교원 신규 가입에 대해서 잘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 구매가 아니더라도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 통신사만 변경하더라도 30만 원의 추가 혜택이 있다고 하고요. 23년간 보안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SKT, LG, KT 다 혜택이 똑같다고 하고요. 혜택만 최고로 잘 챙기시면 된다라고 합니다. 통신 품질도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합니다. 산삼 순백 홍삼 가격에 산삼을 드세요. 저는 몸이 건조해서 산삼 종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전설의 고려선삼 맥을 잇는 지리산 산양삼삼 추출액 순 100% 그래서 산삼 순백이라고 합니다. 산삼의 본향 지리산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안 쓰고 비바람을 맞으면서 7년 동안 기른 그런 묘종삼이 아닌 인삼 씨를 뿌린 산양 산삼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포닌 함량도 압도적으로 높아서 성분이 훨씬 좋을 거라고 믿습니다. 산삼 순백 한 박스 7년근 산양 산삼 30뿌리 분량이 그런 분량의 사포닌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곱게 갈아서 컴파운드 K라는 기술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흡수율도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구매 후기도 15,000건 이상이 올라와 있고 가성비, 가심비 최고의 제품 산삼 순백 그리고 3월 달에 1+1으로 추가하고 그리고 서비스로 또 10병을 더 준다고 합니다. 온 가족의 건강 산삼 순백으로 함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나 광고해도 네, 될까요? 네, 좋습니다. 지금 8시부터 이재명 대표 정규제 온과 채널A에서 지금 인터넷 대담이 시작이 됐는데 쭉 보니까 이찍들이 들어와서 좀 분당지를 댓글 전쟁을 하나 보네요. 예, 그러면 빨리 옮겨가셔서 우리가 그들을 계몽시켜 줄 수 있도록 열심히 댓글 전에 참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파면의 조속한 그 완결을 바라면서 제가 탄핵하면 파면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탄핵! 파면! 고맙습니다.
네.